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8거래일 만에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반등폭은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언제 다시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지루할 순 있지만 이런 조정 구간도 견뎌내야 다시 큰 파동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원전은 다시 주목받는 에너지원이고 두중은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습니다. 갈 듯 말 듯 아쉬움도 있지만 하락세는 일단 멈췄다는 부분에 의의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다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상에서는 호재와 악재가 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중이라는 종목 작년부터 꾸준하게 리뷰를 해드리고 있고 지난 7월부터는 텔레그램 무료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 메신저를 통해서 매일 두산중공업 실시간 이슈라던가 수급,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고 시장 분석과 함께 좋은 종목들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1월달 낙폭에 이어서 2월달, 3월달까지 변동성이 큰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그리고 금리 인상,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 여러 악재들이 존재를 하면서 주식 투자하기에는 쉽지 않은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현대건설을 좀 매수를 해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덕신하우징 2280원 구간에서 조용할 때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천천히 수익을 도모할 예정인데 급등하는 종목들보다 느릴 수는 있지만 손실 크게 안 보고 수익 챙겨가는 이런 방법이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안타 증권사만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모든 부분을 무료로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고 서부 계좌는 유안타로 개설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시장의 흐름 쉽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긴축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를 딛고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되었지만 시장은 이를 잘 소화하는 상황이었죠. 대형 기술주들의 강세와 긍정적인 기업 실적 그리고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미 증시는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국내 장도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국내 외국인 투자자는 약 6조 원가량의 매도 물량을 이렇게 코스피에서 출회를 했고 단기적으로 큰 매도의 규모죠.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급변하고 있는 만큼 외인들의 이런 역할이 더 중요해진 요즘 시점입니다. 장 초반 좀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꾸준히 약세 흐름을 좀 이어가다가 막판에 또 지수가 이렇게 좀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 코스피는 0.92%, 코스닥은 0.64%, 어제와 비슷하게 좀 흘러간 이런 모양새입니다. 수급 같은 경우는 개인들을 제외하면 현물이라던가 선물 시장, 외인과 기관들의 동반 유입이 좀 힘을 좀 주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1214원까지 좀 내려왔는데 국채금리 상승 등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위험선호 심리 확대가 되면서 또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양호한 지수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나 테마주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 어제 같은 경우는 곡물주 그리고 사료주 이렇게 좀 움직였다면 금일은 철강주 또 막판에 또 가스 관련주들 원자재 관련주들이 좀 시장을 주도하면서 이런 관련 종목들이 좀 없었다면 소외감도 느낄 수 있는 이런 루즈한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들도 상당히 흐름이 좋았는데 체크를 해보면 대부분 이렇게 상승 기조에서 급등한 종목들도 있고 종목별로 아쉬운 이런 종목들도 있고 차별화된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원전 테마가 이렇게 강세를 보인 이유는 영국에서 어제 또 원전 비중 확대에 대한 이런 소식도 있었고
국내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점점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이런 모멘텀이 또 붙어 있습니다. 기존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하겠다, 천지 1, 2호기, 대진 1, 2호기 재추진 등등 원전 강국으로서의 공약들이 계속 기대감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두중의 움직임은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는데 8 거래일 만에 양봉 흐름을 보여주면서 고점은 22,300원까지 좀 형성한 이후에 또 자리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단번에 이런 급등을 좀 바라는 건 욕심이겠지만 이번에 좀 반등을 하면서 좀 살아나는 계기가 필요했었는데 올라갔지만 또 올라가지 않은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깨지 않은 거에 좀 위안을 삼아야겠고 1,000만이 넘는 이런 거래량이 또 양봉으로 터졌다는 점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산업부에서 또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를 할 예정이죠. 원전 전문가가 포진이 되어 있고 대대적 정책 개편안이 나와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또 원자력 진흥정책 세미나까지 개최하기 때문에 또 내일 원전주들이 어떻게 움직여줄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시면 좀 답답한 움직임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오늘 메인이 33만 주가량 순매도, 기간이 42만 주 순매도, 그리고 프로그램이 34만 주 순매도, 외국계 수급인 JP모건도 한 8만 4천 주 정도 순매도하면서 개인들만 이렇게 78만 주 매수하는 동향이었습니다. 시장의 수급과는 또 반대되는 이런 수급 상황인데 JP모건 같은 경우도 어제에 이어서 2일 연속 이탈을 하면서 좀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요인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웨인이라던가 그리고 프로그램이 이제 4일간 또 순매수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이너스세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오늘은 웨인과 그리고 프로그램이 30만 주 이상씩 이탈이 되었는데도 주가는 빨간불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오늘과 지난 4일 동안 차이점 거진 비슷하지만 좀 보시면 사모펀드와 그리고 연기금이 또 매수를 해 주었다는 점, 그리고 웨인과 프로그램은 이렇게 이탈이 되었다는 점인데 웨인과 프로그램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큰 물량이 들어오거나 공격적인 매수를 하지 않는 이상 단순한 이런 매수는 중요하지 않고 또 연기금의 힘이 그만큼 주요하다는 걸 최근 흐름에서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공매도를 보시면 오늘 9.2%로 93만 주까지 어제보다 소폭 늘어난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어제보다 좀 많이 나와서 이렇게 어제보다 적은 비율에서도 수량이 좀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좋은 이런 공매 비율을 유지하고 있던 공매도가 조금씩 다시 되살아나는 모습입니다. 공매 잔고 같은 경우는 최근에 10만 주가량 좀 소폭 감소를 하면서 2,100만 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차를 좀 보시면 신규 체결량이 119만 주 그리고 상환이 151만 주로 약 31만 주가량 좀 잔고 수량이 감소한 상황이고 1조 3,100억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잔고 금액 같은 경우는 3월 3일이죠. 1조 5,800억에서 어제자 기준 1조 3,100억으로 약 2,700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4월달 신주가 상장되기 전까지는 공매 비율도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대차 거래가 얼마나 꾸준하게 감소할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내용들 체크를 해볼게요. 악재와 호재도 같이 존재를 했고 먼저 악재가 될 수 있는 소식이죠. 장 마치고 4시가 넘은 이런 상황에서 속보가 좀 떴습니다. 두산의 블록딜 이슈인데요. 두중 지분 관계와 어떠한 영향을 좀 끼칠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박용만 전 회장 두산과 완전 결별한다. 보유지분 전량 매각.
전 두산그룹 회장이 두산과 완전히 결별한다. 회장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보유하던 두산 지분도 완전히 정리를 한 것이다. 박용만 전 회장과 그 아들인 박서원 그리고 박재원 이런 상무 등 두산 보유 지분 129만 6,163주에 대한 블록딜 수요 예측에 돌입했다. 한 주당 매각 가격은 이날 종가 11만 7천 원에서 12% 할인이 적용된 10만 3천 원에서 10만 7,500원 사이에서 결정될 이런 예정이다. 블록딜이 성사될 경우 3부자 오너 일가는 최대 총 1,390억 원이 넘는 유동성을 손해지게 된다. 이번 블록딜 매각 주관사는 시티증권이 맡았다. 전 회장이 두산 주식을 70만 주 그리고 부사장이 32만 주, 26만 주를 좀 보유하고 있고 전량을 이번 블록딜에서 정리한 셈이다. 박 전 회장을 비롯해 이들 3부자는 지난해 말 두산그룹 관련 임직원을 모두 사퇴한 상황. 모두 사퇴한 이런 상황이다. 뭐 쉽게 좀 이야기 드리면 3명의 대주주 지분 129만 주가량이 현재 두산의 현재가에서 약 12% 정도 할인된 10만 7,500원 최대 이 부분으로 좀 매각이 결정이 된다면 1,390억 부분의 좀 대주주 지분이 두산에서 이탈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그렇다면 뭐 두산 그룹 내에서 또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에게 어떠한 뭐 지분 관계가 있고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두산중공업의 최대 주주는 두산으로 36.8% 정도 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 두산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는 2억 2,300만 주에서 이번 블록딜을 진행하는 3명의 지분은 전체 0.04%인 0.04%인 25만 6,500만 주가량 좀 여기 보시면 두산중공업의 최대 주주는 36.8%를 보유한 두산그룹이 좀 여기 보시면 두산중공업의 최대 주주는 36.8% 지분을 보유한 두산이 최대 주주를 이렇게 하고 말을 못해. 여기 보시면 두산중공업의 최대 주주는 36.8%의 지분율을 보유한 두산입니다. 최대 주주 두산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주식수 2억 2,300만 주에서 이번 블록딜을 자행하는 3명의 지분은 0.04%로 두산중공업 주식을 25만 6,50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블록딜이 두산에만 한정이 되어 있고 두산중공업 지분까지 또 정리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 없기 때문에 현재 두산중공업 시간의 거래는 0.46%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두산이 이 속보로 인해서 마이너스 7% 가까이 이렇게 급락을 한 거에 비하면 두산중공업은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죠. 뭐 만일 두중의 지분도 매각을 한다면 또 시장에서 추가 하락도 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두산중공업 지분마저 좀 블록딜을 감행한다고 예를 들었을 때
금일 두산중공업의 종가가 21,750원입니다. 뭐 여기서 한 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블록딜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19,500원대로 볼 수 있죠. 여기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25만 6천 주를 곱하게 되면 약 50억 가량의 규모가 될 수 있습니다. 뭐 현재 두산중공업의 시가총액이 13조 가량 이렇게 되는 기업이 50억 정도가 이제 블록딜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이런 하락폭은 좀 미미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정일 뿐입니다. 뭐 최근에 블록딜이 대기업에서 성행을 하고 있는데 삼성 SDS 3.9% 지분에 7%가 급락을 했고 셀트리온도 블록딜 5,600억 규모로 좀 7%가 급락을 했습니다.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규모 자체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블록딜 자체만으로 보면 시장에서 좀 악재로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서 추후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기사인데 뭐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호재가 악재를 이겨내 주길 바랄 뿐이죠. 간단히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원전 앞장선 탄중이 인수위에 원전 확대낸다. 대통령 소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원전을 사실상 배제한 문재인 정부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문제점, 원전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에 제출할 것으로 22일 확인이 됐고, 정권 교체를 앞두고 탄중위 내부에서 세판 짜기가 시작된 것이다. 탄중위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해 원자력 발전원에 포함될 경우 상정한 인수위 제출 보고서 초안을 작성 중이고, 이 초안에는 원전이라는 변수가 추가될 경우 탄소 중립 정책 초반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원전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이고, 원전 없이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가량 줄이겠다던 종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당장 올해부터 가파르게 줄여야 해 산업계의 부담이 컸다. 그런데 원전 비율이 높아지면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등에 걸리는 기업의 시간적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 25%, LNG 37%, 재생에너지 20%, 원전은 18%로 에너지 비율을 재편한다는 계획이었다. 새 정부에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는 20%로 가져가되 임기 내 화석연료 비율은 40%대까지 줄이겠다고 했다. 화석연료 공백을 포함해 전체 에너지에서 원전 비율을 점차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뭐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24일 내일부터 또 산업부에서 탈원전 폐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원전에 대한 확대 방안, 그리고 탄소 감축 목표에 이제 좀 절충, 여기에 또 원자력 진흥정책 세미나까지 열리게 되면서 이번 주에 좀 기대해 볼 만한 이슈들이 좀 대기를 하고 있다. 분위기 반전을 노려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원가량 오르면서 21,85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최근 3일 종가 기준으로만 봤을 때 21,700원에서 21,850원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그만큼 주가가 좀 답답하고 지지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분명 어제와 오늘도 고점은 2% 이상씩 반등의 기회는 있었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시원하게 올릴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시장은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캔들 모양을 보면 위아래가 오늘 좀 꼬리를 비슷하게 형성을 한 십자가형 도지형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올리려는 이런 세력과 그리고 내리려는 이런 세력이 좀 비슷한 범위 내에서 싸우면서 방향성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금일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당분간 머리를 위로 틀지 아니면 아래로 이렇게 틀지 좀 지켜봐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상승 추세가 이렇게 꺾였다라고 볼 수는 없고 1000만 이상 되는 또 양봉의 거래량이 다시 이 시점에서 나타난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일은 예측할 수 없지만 좀 쉬어가다가 이렇게 양봉의 거래량이 다시 터져주고 또 주가 반등을 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의 거래량 체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점이 21,450원까지 내려오면서 21선 부근까지 또 내려오긴 했지만 아랫꼬리를 좀 달았죠. 이 구간만 지키면서 좀 조정을 이어나갈 수 있다면 좀 반등하는 타이밍도 빨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관망세 유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중공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어려운 시장 이겨내고 수익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유안타 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 초반 전화번호나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